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가 동성애인가입니다. 내가 동성애인가? 네. 좀 낯선가요? 아니면 조금 불편하신가요? 네. 그런데 우리 사회에 엄연히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죠. 이것을 쉽게 하기를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자, 동성애라는 게 무엇인가? 이것부터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세 가지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그게 성지향성, 두 번째가 동성애 섹스, 세 번째가 동성애 관계. 이거는요, 따로따로 존재할 수도 있고요. 대개는 이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성애 성지향성에서 동성애 섹스를 하다가 동성애 관계로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죠. 성지향성, 이걸 이제 제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성지향성이라는 것은 내가 사랑의 대상 또는 성적 매력을 누구한테 끌리냐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성한테 끌리죠. 네, 이성한테 끌리는 것을 이성애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헤테로섹수얼. 네, 동성한테 끌리면은 동성애라고 합니다. 호모섹수얼. 예, 그리고 또 둘 다 끌리는 경우도 있어요. 남자한테 끌리기도 하고 남자가 여자한테 끌리기도 하고 이것을 양성애라고 합니다. 바이섹수얼. 네, 이게 이제 성지향성이고요. 동성애 섹스, 이건 뭐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성 간의 섹스를 하잖아요. 근데 동성 간의 섹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지향성과는 별개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 경험이 내가 꼭 동성을 좋아하거나 끌리지 않았는데 동성애 섹스를 먼저 경험해 보는 거죠. 네, 이런 경우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동성애 관계인데요. 동성애 관계는 이성의 관계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애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네, 자녀를 양육한다는 게 조금 이상하시죠. 네, 뭐 자녀를 입양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전의 관계에 의해서 자녀가 이미 있다든지 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죠. 이 세 가지 개념 말고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성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아까 성지향성은 누구한테 끌리냐는 거잖아요. 근데 성정체성은 그 반대로 내가 어떤 성별이냐는 겁니다. 뭐 내가 남성이면 남성으로 이렇게 인지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남성으로 인지를 하지 않고 내가 여성으로 인지를 한다는 겁니다. 또는 여성인데 남성으로 인지를 한다든지. 네, 이렇게 정체성이 다르다. 이럴 때가 이제 성전환 또는 성전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트랜스젠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동성애 성지향성과 동성애 섹스를 거쳐서 안정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네 가지 모습을 띠게 됩니다. 첫째가 레즈비안, 여성들끼리의 동성애죠. 두 번째가 게이, 네, 남성들끼리의 동성애입니다. 세 번째가 바이섹수얼, 이거는 양성애를 얘기하고요. 네 번째가 트랜스젠더, 이거는 이제 성전환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 두 문자를 따서 LGBT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뭉뚱그려 가지고 성소수자라 그러고요. 네, 영어로는 LGBT. 그리고 새로운 용어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퀴어입니다. 영어로 퀴어. 네. 퀴어 축제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불과 아마 작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시청 앞에서 이제 퀴어들이 모여가지고 축제를 벌였는데 그 퀴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LGBT를 성소수자를 통틀어서 부르는 용어입니다. 원래 그 뜻 자체는 모함, 뭐 이런 뜻이었는데요. 이제는 성소수자의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바뀐 거죠. 자, 그러면은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내가 동성애인가? 내가 동성애인가는 이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가 동성애 성지향성, 두 번째가 동성애적 섹스, 이 두 가지 경우인데요. 동성애 성지향성, 대개는 이제 청소년기에 일어납니다. 청소년기에 이 성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서 성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이 동성애적 성지향성이 일어나는데요. 처음에는 그런 경험을 느끼게 되면은 내가 보통 여자애들을 좋아해야 되는데 남자로서는 갑자기 남성한테 끌리는 거예요. 네, 이런 느낌을 이제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받게 됩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놀라죠.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지?
너무 혼돈스럽고 불안하고 누구한테 얘기 못하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정보를 찾기 시작해요. 네, 요새는 이제 그 인터넷에 보면은 이 동성애에 대한 정보들이 많거든요. 네, 그걸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또 그런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네, 좀 행동을 보이는데 이게 이제 이게 혼돈스러우니까 이게 관계가 어려워지거든요. 네, 보통 이제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놀잖아요. 근데 남자들이랑 관계를 갖다가 어떻게 할지를 갖다가 모르게 이게 혼돈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이제 친구들한테 눈에 띄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놀림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거나 따돌림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또 더 심하면은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가뜩이나 이게 불안하고 혼돈스러운데 더 문제가 됩니다. 예, 거기다가 이게 이제 이런 사실들이 부모한테 알려져요. 근데 부모가 이걸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잘 인도하면 문제가 없는데 또 비수용을 합니다. 네, 수용하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부모 스스로가 더 어려워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뭐 거꾸로 야단을 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더 악화가 되죠. 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이 동성애 성지향성의 문제 때문에 어떤 아이들은 우울에 빠지기도 하고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또 순탄하게 넘어가는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말을 못하고 누구를 짝사랑을 하는 거예요. 네, 말을 못해요. 또 짝사랑하면서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하다가 졸업식 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중간에 얘기했다가 이게 이제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상대방이 경악을 하거든요. 잘 친하게 지냈는데 경악을 하는 바람에 오히려 더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도 생기고요. 자, 이게 이제 성 정체성에 대한 혼돈이기도 하고 또 이것을 확립돼 가는 시기이기도 하는데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확립되기도 하지만은 거꾸로 네, 그러다가 말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가 동성애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자연스럽게 이제 그 과정을 그만두고 다시 이성애로 바뀌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 두 번째 경우가요, 동성애 섹스거든요. 청소년기에 동성애 성지향성을 느끼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뭐 술을 마셨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기회에 성적 접촉을 하면서 동성애 섹스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그게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네, 그게 쾌락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탐닉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꾸 찾게 되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것도 사실은 청소년기와 마찬가지로 성 호르몬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더 적극적이죠. 그런데요, 이런 동성애 섹스를 보면은요, 이성의 섹스하고 사실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다를 바가 없냐 하면은, 왜 원나잇 스탠드라 그러죠? 네, 그러거나 성매매를 합니다. 네, 이거랑 거의 똑같거든요. 이성애를 하는 사람이요. 네, 여자친구가 있거나 연애 중이에요. 예, 그래도 성매매를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 동성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애인이 있고, 이 성 파트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또 성관계를 하는 거죠. 과거에는요, 다수의 파트너하고 섹스를 하다 보니까 성병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즉, 에이즈가요, 이래서 많이 퍼지게 된 거죠. 또 다른 점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도 이성 간의 원나잇 스탠드, 이거는 이제 공경은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동성애자들의 이 섹스, 이거는 그렇게 공개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게이 클럽이라든지 아니면은 게이 찜질방이라든지 아니면은 게이 앱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은밀한 곳에서 만나서 섹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러한 동성애 섹스는요, 이성의 섹스하고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쾌락을 쫓는 거지 이게 사랑이 아니고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그때뿐이거든요. 뭐 그 사람을 또 기억한다든지 그 사람과 지속적인 관계를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동성애 섹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쾌락을 쫓다가요, 그만두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여기서 또 질문이 생기는 거죠. 내가 동성애인가? 내가 동성애 섹스를 했다고 내가 동성애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이미 전환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뭐 한때 동성애를 했을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동성애가 아닌 거죠. 세 번째, 동성애 관계야말로 진정한 동성애입니다. 안정되고 진정한 동성애죠.
그래서 같은 동성이긴 하지만 연애를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양육도 합니다. 그리고요, 재밌는 사실은요, 동성애자가 자녀를 키운다고 그 자녀가 동성애자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동성애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과거에 우리가 잘 몰랐을 때는요, 동성애를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한때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한 적도 있었죠. 그런데 동성애는 병이 아닙니다. 또 비정상도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 시작부터 존재해왔고요. 어느 문명, 어느 문화, 지금은 어느 나라에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요. 심지어요, 일부 국가에서는요, 이 동성애를 범죄시하고 처벌하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가 어디에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만이 동성애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동물들도 동성애 행위를 합니다. 동성애 지향성은 동물한테서 측정할 수는 없지만은 동성애 행위는 관찰이 되거든요. 무려 1,500정에서 동성애가 관찰이 됩니다. 동성애의 원인은 과연 뭘까요? 제가 이전에 이미 힌트를 드렸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요, 호르몬의 영향입니다. 호르몬은 뭐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죠. 뭐 나도 모르게 이제 내 몸에서 호르몬이 분비돼서 내가 그런 성지향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청소년기 그리고 청년기. 그런데 그보다 먼저 영향을 받는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태아가 자궁에 있을 때. 그러니까 태아는요, 조그만 성호르몬의 영향을 받아도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르몬이 가장 큰 거고요. 이거는 유전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태어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궁에 있을 때, 태아로 있을 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거죠. 선택된 게 전혀 아닙니다. 유전적인 소질도 약간은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를 연구를 하면은 그렇게 뭐 한 사람이 동성애라고 다른 사람이 동성애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전적 소질이 약간은 있습니다. 더 큰 영향은 호르몬이고요. 동성애는요, 후천적으로 학습된 거는 전혀 아닙니다. 따라서 선택하는 것도 아니죠. 네, 그렇게 유전은 아니더라도 타고난 것은 맞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동성애 부모가 키우는 아이들이 이성애자가 된다. 또 반대로 동성애의 성지향성을 갖는 아이들의 거의 대부분이 전부 다 이성애 부모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유전되지 않는다는 거죠. 동성애 성지향성이 이게 선택이 아니고 타고난 거다라고 한다면은 동성애 섹스, 동성애 관계, 이것은 선택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지향성은 선택이 아니더라도 그 이외의 행동과 관계는 선택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내가 한 사람하고만 성관계를 하지 않고 여러 사람하고 한다. 이건 선택입니다. 그리고 안전한 섹스를 하지 않고 비안전한 섹스를 한다. 이것도 선택이죠. 내가 한 사람하고 연애를 하고 한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자녀를 키운다. 이것도 선택입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많은 걸 아셨죠? 그리고 내가 동성애인가? 라는 질문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는 대답할 수도 있겠죠.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동성애자의 건강입니다. 동성애자의 건강에는요,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이 있겠죠. 과거에는요, 비수용, 차별, 혐오 때문에 오는 정신 건강이 많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약물 중독이라든지 우울이라든지 자살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았죠. 또 신체 건강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섹스 파트너가 여럿이 되다 보니까 성병이 굉장히 늘은 겁니다. 그래서 에이즈가 그래서 굉장히 빨리 전파가 됐죠. 그런데 이제 그게 다 과거의 문제였다면은 지금은 이제 가족, 친구, 사회가 수용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이제는 교육을 다 받아서 안전한 섹스를 합니다. 그래서 정신 건강, 또 신체 건강 전부 다 지금은 거의 다 이성애자하고 거의 다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문제보다는요, 사회의 차별과 폭력이 더 큰 위해가 됩니다. 뭐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요, 동성애를 범죄시하고 처벌하고 아주 사형이라는 극형에 처하는 그런 나라도 아직도 존재를 합니다. 동성애,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병도 아니고
비정상도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요, 나의 그런 성지향성을 깨닫고 알고 추스리고 필요하다면은 상담 등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는 바로 나의 선택입니다.